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평구 회계사입니다. 예, 박예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이했죠. 신춘년 새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살 더 드셨네요. 충격? 네? 뭐라고요? 저희가 신춘역 새해를 맞이해서 네. 새롭게 바뀐 노무 관련 규정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죠. 2021년에 새로운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네, 8,720원입니다. 시간당 8,720원. 네. 작년 대비 인상률이 되게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낮아졌죠. 1.5% 정도. 사실 저는 작년에 네. 동결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올라서 제가 매년 이렇게 동기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네. 또 졌습니다. 그래요. 약간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도한 인상 때문에 2020년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이 생겼다. 네.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최저한으로 인상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거네요. 그럼 8,720원 네.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월급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22,480원. 간혹 이제 나는 그냥 월급으로 줄게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충 한 183만 원 이상은 주셔야 된다. 183만 원 이상은 네.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 또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최저임금 월급 기준의 금액입니다. 183만 원. 그 다음으로 바뀐 사항이 아무래도 4대 보험?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4대 보험 중에 바뀐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요율에 따라서 다 4대 보험을 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고용, 산재,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요. 네. 건강보험 요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강보험 요율이 좀 높아져가지고요. 올해는 6.86%. 6.86. 몇 프로 인상된 거예요? 2.89%. 그럼 만약에 월급이 안 오르면 건강보험 플러스 4대 보험 다른 것도 올랐다는 전제하에 월급이 줄어드는 거네요. 만약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 요양 보험료도 10.25%에서 11.52%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같이, 왜냐하면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요율의 퍼센테이지로 오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같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세후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대 보험료율이 올랐다는 게 약간은 씁쓸한데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실 월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사대보험료를 떼나요? 하면 제가 대충 한 9% 정도요라고 얘기하는데 점점 10%에 다가가고 있는. 그렇죠. 약간 이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점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죠? 네, 4.5% 그대로. 국민연금 그대로고 혹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떨까요? 고용하고 산재는 작년도 그대로입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그렇죠. 올해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요, 본인의 산업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워낙에 산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다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영상 길이가 한 3-4시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맞는데. 책 이만한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매년 이게 동결이 됐다 아니면 인상이 됐다 그러한 정보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시하나요? 공단에서? 예.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네. 미리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9월부터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다르게 적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러면 2021년 1월 시점 기준으로는 아직 인상에 대한 공고는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죠. 건강보험료율만 또 장기요양보험료율만 신경 쓰시면 된다.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올해 변경이 된 사항은 아니에요. 작년 12월 8일에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간다라고 하시면 한 번 분할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2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2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직원분들은 본인이 쓰는 거니까 네. 굉장히 정보에 빨라요. 뭐 맘카페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그렇죠. 정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육아휴직을 뭐 허락을 해주거나 뭐 허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예, 뭐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모르고 무조건 그거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 예, 육아휴직이 2회로 예, 분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예,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분할 신청은 뭐 직원 제한이 없나요? 뭐 5인 이상만 된다, 뭐 10인 이상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무조건 다 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죠. 1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예. 최대 몇 년이에요? 육아휴직은 1년이 1년. 가능하고요. 다만 근속기간 6개월 이상 아, 예, 돼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 예, 그죠. 사실 그래서 근속기간 6개월 이상 뭐 되신다라고 하면 대충은 뭐 180일이 넘어가지는 않지만 넘어간다라고 봐서 그렇게 해준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는 무조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명 이상. 네, 내가 직원을 1명만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요청을 한다. 왜냐면 아이 1명당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네. 만 8세 예, 미만까지는 무조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만약에 신청하는 날이 아기가 그 만 8세 그날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날 신청해도 줘야 돼요. 아, 예, 그래서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안 주시게 되면은 예, 깔끔하게 뭐 벌금, 빨간 줄 이렇게 예쁘게 호적 너무 깔끔한데요. 네, 그냥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무조건 주셔야 되는 그리고 근로자분들 무조건 쓰실 수 있는 권리라는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2021년도에 변동된 노무사항이 있을까요? 뭐 주 52시간제. 주 52시간은 원래는 몇 인 이상 사업장만 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작년까지는 30인 이상 30인 사업장이 이상.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네. 만약에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것도 이제 그것도 그냥 형사처벌인 거예요? 되게 노동과 관련된 규제는 형사는 깔고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약간 훈장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5인 네. 이하 되는 사항은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 되는 건 아니고요. 7월 1일부터 적용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5인 이하인데요. 우리는 적용 안 되나요? 예. 5인 이하 사업장은 원래부터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이 일을 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 다만 일을 시킨 만큼 돈은 줘야 된다. 예, 라고 하시는 거는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 네, 그러니까 사장님 빼고 직원 5명. 직원 5명.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껴서 5명 아니고요. 예, 대표님 빼고 5명. 등기 임원들은? 등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원이라 할지라도 네. 실질적으로 직원.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직원이죠. 실제 근로자가 아닌 진짜 순수 임원이면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파운더들이 네. 지분도 갖고 있으면서 실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등기이사면은 사실상 의사결정에 책임을 또 지고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배제해도 괜찮겠다. 아니요. 그거는 네. 여기서 딱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자체는 실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내가 여기에 등기이사고 여기에 뭐 의사결정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여기 대빵은 완전 네. 대표님이에요. 다 약간 알고 보니까 바지야.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세하게 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일하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좀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 또 요즘 또 이렇게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근데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야근이 많고 특정 시점에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되게 인텐시브하게 강도 높게 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그 근로자를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창업자의 멤버들은 실제로 지분도 있고 그들은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네. 우선 당장 또 근로자로 카운트도 외관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분도 있고 이사회 등기 임원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실질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반증해서 약간 근로자로 취급이 돼서
다양한 각종 규제에 노출돼서 뭐 벌금을 맞았다거나 과태료를 맞은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벌금이나 과태료보다는요, 네. 이제 그렇게 등기 임원이신 분들이 추후에 뭐 네네. 퇴직금이라던가 네. 연장근로수당이라던가 그런 걸 달라고 대표님한테 음. 얘기를 했다가 네. 예, 빠꾸 맞아가지고 네. 노동청에 가서 이제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아. 예, 그런 상황들이 좀 있죠. 예, 아, 그리고 뭔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뒤통수가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시원하게 그거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초반에는 실질적인 이제 임원이 맞고 예, 그 그렇죠. 같은 공동 창업자로서 역할을 기여하셨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 공동 창업자 간에도 사실 이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아, 갈등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속 투자가 들어오면서 투자자들 안에서도 뭔가 그 기존의 창업자들에 대한 아레나를 다시 한번 규정하면서 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측면이 되게 퀘스천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 이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제됐을 때 그 공동 창업자는 갑자기 이제 근로자의 지위로 본인 스스로를 이제 권리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이제 약간 또 롤플레이가 바뀐 거죠. 역할이.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청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리스크가 있다. 아, 그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정리하면 또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분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본인이 또 주장하면 입증 책임은 또 사업주에 있다 보니까 아니 주장하는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그럼 사업주는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니었다면 서로 또 서로 그렇죠. 이제 서로의 주장을 입증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나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확실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서 52시간대를 못 지킬 것 같은데, 이걸 못 지킨다고 해서 내가 과연 이런 벌금형을 맞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대표님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예전에 유연근무제 하지 않았어요, 영상? 했었나요? 근데 그 만약에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 탄력적 근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원래 탄력적 근무제는 취업규칙 상에 있으면 2주, 아니면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했을 때 3개월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지금 뭐 국회에 법안 상정이 돼 있는 건 6개월까지 또 근로자 합의로 네네. 넓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확실히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 제도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52시간제를 지켜가면서 또 예외적인 경우도 지켜가면서 다 그 틀 안에서 잘 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에 대한 어떤 딱딱한 규제보다는 그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규정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활용해서 괜히 이제 철컹철컹 하시는 우려를 좀 덜어내실 수 있게 네. 사장님들이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여기까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말. 저희 스타트업 랩은 항공위와 함께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